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경제 멘토, 경제학장 박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죠. 바로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.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 하고 만든 글로벌 은행 규칙 바젤 3가 도대체 뭔지 그 핵심을 콕콕 집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? 내가 넣어둔 은행이 만약에 갑자기 망해버린다면 내 소중한 돈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? 와, 정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죠? 그런데 너무 걱정 마세요. 다행히도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입니다. 먼저 왜 이런 안전규칙이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요. 은행이 가진 자산들을 하나하나 건강검진해 볼 거고요. 그리고 은행 전체의 종합성적표는 어떻게 매기는지,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경고등이 어떻게 켜지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세계적인 기준, 바젤 3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아니, 왜 유독 은행만 이렇게 까다롭게 규제해야 하는 걸까요? 그건 말이죠. 일반 회사가 망하는 거랑 은행이 망하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. 은행 하나가 잘못되면 그 충격이 도미노처럼 다른 은행으로 또 우리 경제 전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안전 구조물을 미리 세워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안전장치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바로 은행 자산에 대한 건강검진, 이름하여 자산건전성 규제입니다. 여러분, 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뭘까요? 그렇죠.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대출입니다. 이 규제는 은행이 빌려준 돈, 즉 대출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인지, 돈 빌려간 사람들이 제때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잘 갚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거예요. 이 자산 건전성 규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한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년 독감이 유행할 걸 예상하고 미리 백신을 맞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. 아, 이 정도 대출에서는 통계적으로 요만큼은 떼일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준비하는 거죠. 잠시 뒤에 배울 자기자본 규제는 갑작스런 지진처럼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거고요.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금융 규제를 이해하는 데 정말 핵심입니다. 자, 보세요. 은행은 대출 자산을 이렇게 정상부터 추정 손실까지 총 5단계로 분류합니다. 꼭 우리 건강검진 결과표 같죠? 연체 기간이 길어지고 갚을 능력이 떨어질수록 등급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예요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이렇게 등급을 열심히 매기는 이유가 뭘까요? 그냥 이 대출은 상태가 안 좋구나 하고 끝내려고? 아니죠. 바로 각 등급에 딱 맞는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. 바로 이 표가 그 처방전입니다. 앞에서 매긴 등급에 따라서 당신네 은행은 이만큼의 돈을 미리 쌓아두세요 하고 정해주는 거죠. 이 돈을 어려운 말로 대손충당금이라고 불러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만약 어떤 은행이 가게에 빌려준 돈 중에 회수 의무원 등급을 받은 대출이 100억 원이 있다고 쳐요. 그럼 은행은 이 표에 따라 그 금액의 55%, 즉 55억 원을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서 미리 쌓아둬야만 하는 겁니다. 정말 차계적이지 않나요? 자, 지금까지는 개별 대출이라는 나무 하나하나를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은행이라는 숲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. 바로 은행의 종합건강검진 결과표, 경영실태평가라는 건데요. 금융감독원이 이 평가를 통해서 은행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진단하는 겁니다. 은행의 성적표는요, 이 카멜 R이라고 부르는 6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자본은 충분한가? C. 자산은 건강한가? A. 경영은 잘하고 있나? M. 돈은 잘 버는가? E. 현금 흐름은 괜찮은가? L. 그리고 위험관리는 철저한가? R까지. 꼭 우리 학교 다닐 때 국어, 영어, 수학 성적 합쳐서 종합등급 매기는 거랑 아주 비슷하죠? 이 등급은 아주 신중하게 총 4단계에 걸쳐서 매겨집니다. 단순히 숫자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은행의 경영진이 얼마나 유능한지 같은 질적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1등급 아주 우수부터 5등급 매우 심각까지 딱 결정이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이 종합성적표에서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그때부터 아주 강력한 자동경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.
은행이 이렇게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면 마치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강력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자동으로 삐뽀삐뽀 하고 울리게 됩니다. 이걸 바로 적기 시정 조치, 영어로는 PCA라고 불러요. 이름 그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제때 바로 고치는 조치라는 아주 직관적인 뜻이죠. 이 적기 시정 조치는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총 3단계로 나뉩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권고 수준에서 시작해요. 그런데 상태가 더 나빠지면 이거 반드시 하세요 하는 요구로,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 이건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는 명령으로 조치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. 축구 심판이 처음엔 말로 경고하다가 안 되면 옐로카드, 그래도 안 되면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시키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, 이 모든 조치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자동으로 발동된다는 사실입니다.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은행의 자본 비율이나 평가 등급이 특정 기준선 아래로 툭 떨어지는 그 순간 감독 당국이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할 틈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정해진 조치가 즉각 시작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금융위기를 막는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. 아니, 왜 굳이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만들었을까요? 그건 바로 감독 당국이 혹시라도 정치적인 압력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저 은행은 좀 봐줘야 하는데 하면서 조치를 미루는 그런 규제 유예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요. 또 저 은행은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어 라는 식의 대마불사 논리 있죠? 그런 것도 이 자동 시스템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. 규칙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니까요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한국의 이런 여러 규제들은요, 사실 우리끼리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.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만들어진 건데요. 특히 2008년에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엄청나게 고생했잖아요. 그때 세계 각국이 모여서 야,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 겪지 말자 하고 만든 국제적인 약속이 바로 이 바젤3입니다. 바젤3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신뢰 회복이었습니다. 2008년 위기 때 보니까 은행들이 저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위험을 계산해서 자본 비율을 막 부풀리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신박했거든요. 그래서 위험을 재는 자를 통일시킨 거예요. 이제는 뉴욕에 있는 은행이든 여기 서울에 있는 은행이든 똑같은 자로 재서 건전성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거. 이게 바로 바젤3의 가장 큰 혁신인 거죠. 자,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쵸? 머리가 조금 지끈거릴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? 잠시 숨 한번 고르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규칙들이요, 사실은 우리가 매일 아무 걱정 없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카드를 긁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존재입니다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경제를 지켜주는 정교한 안전망인 셈이죠. 이제 뉴스에서 어느 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했다거나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,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저게 저 뜻이구나 하고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? 화폐 금융론, 물론 어렵습니다. 하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공부하면 이렇게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할 수 있어요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.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